지금부터 자본 생산성 소득에 대한 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독립군 정신으로 일을 하면 실패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득을 높이려고 우리가 애터미 시작을 했습니다. 소득을 높이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하고 생산성이 높으려면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농경 시대의 자본은 토지였죠. 이때는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만이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식 정보화 시대는 자본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누구나 다 자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본은 무엇일까요? 성공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소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5천만 원을 벌었는데 다음 달에 제로이면 이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꿈과 비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할 때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열정이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뜨거운 정입니다. 이것을 불광불급이라고 하죠. 열정이 생기려면 자기가 좋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광불급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이죠. 3일 전에 제가 미팅을 갔는데 옆에 있던 파트너가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팀장님처럼 미쳐봤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미칠 수 있는 것은 세미나에 제대로 정석으로 앉아서 제대로 들으면 다 미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은 파트너랑 새벽 1시까지 1시 넘어서까지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 파트너 남편이 미친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날 얼마나 웃었는지 그날의 모든 그 피로와 이런 것들이 그 웃으면서 다 풀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누군가 나를 미쳤다고 봤을 때는 이미 우리는 성공자다. 이제 그러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는 이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지자, 불려, 호지자. 예,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호지자, 불여, 낙지자.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즉, 즐기면 힘이 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은 태도인데 마음에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에서의 학습은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머리 공부, 둘째, 마음 공부, 셋째, 몸 공부입니다. 그래서 머리 공부는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되죠. 누가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그런 머리 공부가 있어야 되고, 마음 공부는 우리가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 공부는 부지런한 손과 발이지요.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오늘날 산업 중에 가장 큰 것이 설득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애터미 또한 설득 산업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설득을 안 당하면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도 서비스와 결합하지 않으면 그 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나오는 광고도 소비자를 설득하는 사업이죠. 전형적인 설득 산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트너를 설득 못해서 사업자로 진입을 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에서 자기에 대해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비자 설득도 설득이지만 사업자를 설득해야 애터미 사업이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용은 어떻게 사람을 설득할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설득은 학습과 훈련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더듬이었는데 학습을 통해서 수사학이라는 책을 썼고 20년 동안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3가지 수단에 대해서 써놓았는데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이 이것이 모두 맞다고 합니다. 첫째, 로고스, 둘째, 파토스, 셋째, 에토스가 있습니다. 첫째, 로고스는 논리적인 설명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성을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해모임이 어떻게 좋다는 걸 논리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횡설수설하는 말을 듣고 설득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예,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파트너를 설득하려면 논리를 갖추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파토스. 파토스는 감성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에 움직이는 것보다 감성에 움직이는 것이 훨씬 큽니다. 열정의 원이 바로 파토스죠. 때문에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돌 붙여도 돌아선다고. 예. 그리고 셋째는 에토스.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신뢰감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크게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에토스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논리적이고 상대방이 내 감정을 자극한다 해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얼굴 표정을 좋게 하고, 옛말이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예. 옷차림 또한 깨끗하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말씨도 또한 고상하게 하라고 합니다. 설득의 3요소 중에서 로고스가 10%, 파토스가 30%, 에토스가 60%입니다. 만약에 설득이 안 된다면 나에게서 풍기는 인품이 향기인지 아니면 욕심의 냄새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로고스와 파토스를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고 욕심의 악취가 난다면 아무도 설득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품의 향기가 나면 로고스, 파토스가 좀 어설프다 할지라도 설득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파트너 설득하는 것은 모두 누구의 책임이냐면 나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득의 3요소를 잘 준비하셔서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